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주도하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중단된 공모가 재개될 가능성을 놓고 동두천시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철거하고 국비 2천억 원을 들여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예정돼 있던 현장 실사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돌연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올 연말 태릉 선수촌 관련 용역이 끝날 때까지 공모를 중단한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는데 이를 두고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내년 1월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이식해 결정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주도로 진행된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도적 무성과에 대한 징계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공모에 나선 지자체는 동두천시를 비롯해 모두 7곳. 대부분 갑작스러운 공모 연기 발표에 당혹스러웠지만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놓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신규 빙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모 중단과 관계없이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월 달 공모했을 때 저희가 아마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빙상장 시설이 필요한 그런 인프라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동천시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포시와 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 역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동두천시는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어린이 대상 범죄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위험할 때 아이들도 구조 요청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고양시는 학교로 찾아가 CCTV 비상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강당.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도로에서 보이던 CCTV와 비상벨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실제와 같이 만든 모형입니다. 방범 CCTV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보통. 왜 이거를 아셔야 하느냐? 이렇게 생긴 애들은 배꼽쯤에 보면 비상벨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 어린이를 위협합니다. 위험을 마주한 아이가 CCTV 아래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구조 요청을 외칩니다. 자, 도와주세요, 경찰 아저씨. 센터에는 연락이 갑니다. 비상벨을 통해 연결된 고양시 스마트 안전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위험 상황을 벗어납니다. 저학년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시연을 통해 비상벨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원래 전에는 저기 아래에 비상벨이 있는지도 몰랐고 위험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 스마트 안전센터가 관리하는 방범 CCTV는 9,200대 규모. 내년에는 10,000대 이상으로 더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우범지역 CCTV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비상 상황의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이고요. 저희도 경찰서, 소방서와 열심히 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비상 상황에서 본인의 안전을 구호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올해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찾아가는 비상벨 교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경기도는 접경 지역인 파주와 김포시, 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증가하고 여기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행위 금지,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주와 의정부시, 포천과 동두천시,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모인 6개 지자체는 오는 2029년 종합장사시설 완공을 목표로 정부의 신속한 행정 처리와 예산 추가 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건의문을 작성했습니다. 6개 시는 양주시 백서급 일대 8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로 12기와 장례식장 6실, 봉안당 2만 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중개수수료 2% 이하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